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아우 네. 올해가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네. 설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이 다 갔습니다. 1월 안녕. 널 보내줄게. 1월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1월이 1월 효과라고 해서 원래 새해에 좀 희망을 담아서 맞아. 네, 좀 이렇게 좋은데 네. 이번에는 작년 12월에 다 빨아먹었어요. 그죠? 아, 11월, 맞아. 12월에 맞습니다. 하지만 2월엔 반등을 노려보면서 네. 저희와 함께 뭐 많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할 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입니다. 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아래로 내려간 게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4분기에 디램이 흑자 전환했다. 네네. 그게 좀 가시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4분기에 디램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1분기, 1분기는 이제 메모리 사업이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메모리. 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4분기가 우리 가이던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조 정도가 덜 나왔는데, 네. 원래는 한 3조 8천억 정도를 봤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근데 실제로 2조 8천억이 나왔는데 그 1조가 어디서 나왔냐? 시스템 LSI 쪽하고 그쪽에서 좀 예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메모리라고 하는 근데 미스가 좀 많이 나온 거 네, 아니에요? 거기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업계를 파악해 보니까 네네. 굉장히 좀 또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엔지니어들 갈아 넣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제 수율이죠. 결국 3나노에 대한 부분 수율인데 그런 것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고객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규 칩 유치가 생각보다 별로였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된 것 같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번에 갤럭시 S24에 적용된 엑시노스 2400이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갤럭시 기대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 그냥 나 스냅드래곤 쓰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메모리만 놓고 보면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삼성이 숫자도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완패했다라는 부분이 네, 그게 제일 뼈아픈 거겠죠. 그러니까 콩콜에서 네. HBM을 어쨌든 그게 메인인데 요즘에 네. 그걸 앞으로 내세우지 않고 뒤쪽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HBM 쪽에 약간 아직까지는 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예리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잘 하는 거면 그게 이제 좀 앞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실 뭐 지금 HBM 못 하는 거는 다 아는 건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요. 좀 더 뼈아픈 부분이 있는데, 지금 1A 공정이죠. 디램 네. 쪽에서. 1A면 이제 14나노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1G 공정이라고 해서 16나노가 메인인데, 네. 1A 공정이 안정화가 좀 잘 안 됐어요. 하이닉스는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DDR5나 LPDDR5X 쪽에서도 이쪽이 고부가인데 제품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졌고요. 그리고 HBM도 작년 9월에 양산한다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반년 적어도 1년의 기술 격차는 있는 거거든요. 따라잡기는 좀 힘들겠네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A뿐만 아니라 1B까지 지금 빨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1B는 이제 12나노 때까지인데 그래서 네, 삼성이 이제 힘을 내겠죠. 근데 또 네. 2024년 1분기 실적 개선은 다소 정체될 전망이다라고 썼던데 네네. 그러면 이거 또 전망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죠. 뭐 당장 뭐 이거 반도체 주가가 네. 다음 분기 땡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9개월, 네. 길면 1년 뒤에 업황을 땡겨요. 그래서 뭐 다음 분기는 크게 뭐 네. 예, 그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얼마나 이제 쇼크 나냐, 예상한 것보다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예상치를 완전 낮춰놓은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기대치를 낮춰놓고 실제로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오히려 막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요. 맞아요. 사실 기대보다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은 실적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좀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뭐 실적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잠정 실적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나온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데 코멘트 중에 상반기까지는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삼성 이거 이번 사이클 저렇게 빨리 저렇게 감산 마무리해버리면 사이클 짧아질 텐데 네. 되게 걱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어필을 해서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이야기하는 1A나 뭐 이제 DDR5 그리고 HBM3E 관련된 부분들은 늘려야겠죠, 생산을. 맞아요. 그죠? 빨리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DDR5 이제 레거시 쪽은 이제 계속해서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 지금 시장에 쌓여 있는 재고는 대부분 레거시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DDR5나 HBM이 재고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불식시켜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적이 안 좋을 걸 다 알았으니까 네네. 앞으로의 또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네네. 삼성전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중 하나인 삼성전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그런 뭐 AI, 고성능 반도체 이런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유리, 글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신사업 중에 하나로 이 글라스 기판을 낙점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도 어쨌든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나쁘진 않은 건데 일단 지금 쓰는 어떻게 보면 기판,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할 때 쓰는 기판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대부분 우리가 쓰는 서브스트레이트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래서 녹색 이렇게 판때기 보면 네. 다 그게 서브스트레이트 건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많이 하는 거고 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 매끈해 보여도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굉장히 우들투들해요. 그래서 미세 회로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네. 한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치로 오면 더 선폭을 줄이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라는 게 인풋 아웃풋을 막 늘리는 기조잖아요. 네. 그럼 인풋 아웃풋을 늘리려면 거기에 좁은 면적에다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거 이제 그 그림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5D 구조할 때 밑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쓰잖아요. 네. GPU가 있고 HBM이 있으면 PD님이 그림 하나 넣어주실 거예요.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제 2.5D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사실은 그 위에 쓰는 칩하고 같은 소재예요. 네. 실리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를 이렇게 기판으로 쓰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재를,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기판으로 쓰니까 미세 공정은 굉장히 하기 좋아요. 네. 막 이게 나노대까지 선폭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엄청 든다. 비싸요. 그래서 엄청 비싼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기판 중에 제일 좋은 게 플립칩 BGA, 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게 제일 비싼 기판인데, 그게 이제 지금 CPU나 GPU 같은데 패키징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건 또 선폭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거는 실리콘 인터포저 수준의 퀄리티를 내면서 가격은 좀 싼 게 없을까? 그게 머티리얼이. 유리해요? 그게 글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백플레인에 TFT라고 하죠. 네. 방막 트랜지스터 이런 것 쪽은 대부분 유리에다가 굉장히 어떤 미세 회로를 새기는데 이미 다 기술이 있거든요. 요거를 반도체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애초에 유리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가 예전에는 없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 게 없었는데 이게 네네. AI 반도체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종 칩끼리 뭔가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실리콘 인터포저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기 소재를 쓰니까 이거는 미세 회로가 안 되고 딱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에서 아니면 뭐 한 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선폭을 구현하면서 가격도 싸고 뭐 매끈하고 열팽창 개수도 낮은 뭐 글라스 소재가 딱 낙점이 된 거죠. 어쨌든 이게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AI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삼성이 하이닉스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통해서 뭔가 어쨌든 이 기술에서만큼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해석하게도 아니요. 이것도 하이닉스가 더 잘해요. 진짜요? 네, SKC 자회사 중에 네. 앱솔릭스라고 있어요. 네. 앱솔릭스가 더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앱솔릭스는 이미 지금 미국에 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글라스 그 기판 쪽에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대학이 조지아 공대예요. 네. 조지아 공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원천 기술 막 이전이나 IP 라이센스를 많이 이미 해놨고 그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한 거는 이 글라스 기판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은 쪽이 인텔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미리 다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AMD 쪽에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MD의 차세대 칩에다가 글라스 기판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인텔은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글라스 기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앱솔릭스가 좀 더 앞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 있다 지금도. 지금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사업으로 딱 낙점한 글라스 기판 사업에서도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고 합니다. 네. 유리 기판이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장비랑 소재도 좀 새롭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이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소재가? 장비나 장비가? 이런 부분들. 네네. 왜냐하면 유리 재가공 잘하는 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를 뭐 가공하고 자르고 그걸 이용하는 뭐 거고. 구멍 뚫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회사들은 이런 쪽에 이제 이게 열리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아,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인텔이 그 독일 쇼트랑 LPKF랑 협업한다고 하던데 이 LPKF가 유리기판에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던데 이게 유리 관통 전극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유리를 이렇게 관통하고 네. 유리가 깨지지 않는 기술인 건가요? 관통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비하라고 해서 이제 네. 이게 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통신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를 뚫어줘야 돼요. 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HBM 할 때. 맞아요. 스루 실리콘 비아. 네네네. 그러니까 스루 실리콘 비아는 실리콘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고요. 스루 글라스 비아는 유리에다 구멍 뚫는 거죠. 아, 그래서 유리 네, 관통.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리 같은 걸 채우면 전자가 통과하는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이 지금 독일의 LPKF가 제일 잘하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네네. 근데 삼성전기가 어쨌든 올해부터 이 파일럿 라인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앞서 말씀하셨던 SKC나 뭐 앱솔릭스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어쨌든 늦은 감이 좀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런데 뭐 늦었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따라잡을 수 못 있는 따라잡을 건가요? 정도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양산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쪽도 프로토타입이고 이쪽도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면 지금은 네. 뭐 지금 HBM처럼 양산품이면 이게 막 나왔을 때 수율이 안 나오고 이런 아직 안 부분이 나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은 어쨌든 이 유리 기판 글래스 사업이 뭐 신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양산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혜주들을 잡아볼 만한 타이밍일까요? 아직까지 뭐 이게 뭐 테마로 몇 번 들썩들썩 하긴 했지만 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 새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세 종목의 타픽? 일단 기존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있잖아요. 네. 잘하던 애들 계속 잘해요. 애석하게도. 아, 네, 우리 항상 나오는 한미반도체 같은 네. 회사들이 이제 MSVP라고 해서 마이크로 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뭐 유리, 그러니까 지금은 패키징 자르고 옮기고 세정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걸 인라인으로 하는 건데 똑같아요. 아마 지금 플립칩 BGA 쪽도 MSVP는 한미반도체가 하고 글라스 기판도 아마 MSVP 쪽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가공 쪽은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뭐 미세 드릴이나 이런 쪽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 같고 아마 이게 좀 새로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에 이제 회사는 뭐 그래도 이쪽에 제일 그래도 열심히 이야기하는 회사가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필옵틱스가 좀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유리 글라스를 굉장히 얇게 가공하는 센 글라스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또 반도체 기판도 얇게 해야겠죠. 네, 그런 쪽에 이제 가공할 수 있죠. 네. 아, 근데 요즘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다른 거 빠지는 거 비해서 잘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 아, 맞아요. 정도면. 버티긴 하죠. 다른 주가 차트 안 보셨나 보다. 요즘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네. 반도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AI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네. 유독 조정이 심한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저 PBR주. 네. 한국형 디스카운트 해소한다고 해서 또 이러면 수급이 또 쫙 쏠려가죠. 네. 네. 그 영향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저 PBR 그 대형주 그런 종목들 봐야 될까요? 뭐 그걸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뭐 저 PBR
업체들이 뭐 주주 친화적으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아,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내놓아야겠죠. 그러니까 네, 네. 일부 회사들은 내놓을 텐데 뭐 그게 다 따라갈까요? 뭐 아. 자기들 자사주 소각하고 그게 그러려나? 쉬운 결정은 어쨌든 아니잖아요. 뭐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렇죠. 뭔가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강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 제고를 하면 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아, 굳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리뷰를 해봤고요. 또 신사업 중 하나인 유리, 글라스 기판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2월에는 더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